제일 막막한 질문이 뭐냐면 학생 때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거 5가지 해야 되는 거 알죠? 다 알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는 게 어디까지 잘하는 거야? 뭐 점수 몇 점까지 따라하는 거야? 외국에서 얼마나 있다고 하는 거야? 요거를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해볼게요. 지금 자, 제가 일단 처음에 영어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혹시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유저지. 유저지? 아, 한국 사람 많고 한국인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해외에서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배우고 싶어서 저희 친척들이 있는 뉴저지는 아니고 버지니아에 한 3개월, 4개월 원래는 1년 갔다가 그냥 가려고 했다가 3, 4개월 하고 돌아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가니까 한국 애들이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태권도를 시작을 하거나 바둑을 시작을 해요. 근데 바둑을 두는 상대를 바둑 구단 기사랑 갈 필요 없잖아요. 태권도도 우리가 태권도 처음 배우는데 태권도 배우는 태권도의 수련의 상대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배우는데 지난 15년 동안 제일 빠르게 영어가 늘었던 경험들을 보면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중국, 일본, 덴마크 이런 얘네들도 제2외국어인데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나의 영어 수준이랑 제일 잘 맞아요. 미국 갔을 때 학생들 미국 갔을 때 예를 들면 백인 미국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저도 영국에 살았었는데 걔네들한테는 제가 그냥 말하기에 너무 답답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를 들면 교환학생을 하거나 워킹홀리데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진학을 하거나 했을 때 미국 가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분 제 의견은 제가 만약에 학생분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갔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 쓰긴 하지만 나 정도를 좀 맞춰줄 수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 가면 그 정도 수준만 딱 하게 되면 1년 정도만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기 코리안 바베큐 같은 거 먹으러 다니지 않는 그 뉴저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향후에 내가 이런 기회들이 좀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직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진학이 될 수도 있고 교환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바둑 구단들이 누글누글한 영국이나 미국, 호주로 가서 고생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른 옵션이 없을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좋은 옵션들이 좀 있어요.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해외 경험에서는 학생 때 할 수 있는 건 요색인 것 같아요. 저는 방문 학생을 했어요.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조금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워킹홀리데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 상대적으로 학교에 항상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내면서 배우는 데가 아니라 돈 받으면서 영어 배우는 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측면이고 인턴도 국내 인턴 뭐 많이 하시겠지만 졸업 전에 해외 현지 인턴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뉴저지에 가보면 뉴저지 코트라 무역관 같은 거 하잖아요. 혹은 거기에 있는 현지의 한국인 기업인들이 하시는 그 회사들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갔을 때 그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턴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코트라 같은 경우를 이용해 보시면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 채용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문 두드려보세요. 한 10개, 20개, 100개 하다 보면 한두 개 걸려요. 취업도 이 취업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취업할 때 그러면 아예 해외 기업으로 입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국내 기업에서 가는 게 좋아요? 여기 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답.
사회 초년생 때 영어가 조금 부족할 때는 국내에 해외 사업이 많은 회사로 가셔서 거기서 주재원이나 해외 파견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비중이 엄청 높은 LG전자라든지 아까 CJ ENM도 해외 사업이 있죠. J재단도 있죠. 근데 반면에 국내 사업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신세계라든지. 이게 남들이 볼 땐 비슷해 보이는데 해외 사업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로벌 코리아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라면 SK텔레콤과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사업밖에 없는 SK텔레콤이나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해외 사업이 있는 회사들을 선택을 하고 그 회사 안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예를 들면 해외 글로벌 회사들에서 인턴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3학년, 4학년인데 구글 코리아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눈을 조금 돌려서 약간 세컨티어인 해외 회사들의 한국에 막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6년에 한국 오피스 5명 있어요. 혹은 최근에 그 영어 가르치는 플랫폼이 듀오링고 있죠. 듀오링고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막 인터넷 뽑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 그냥 글로벌 회사에 너무 빅테크를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약간 2군 정도 되는 글로벌 회사에 국내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정직원 전환을 노린 다음에 해외로 릴로케이션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해외 기업의 국내 사업을 바로 뚫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엇을 바꿀까 해서 아빠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 입사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주재원 혹은 해외 이직, 해외 진학이 될 수 있는데 다이렉트하게 해외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종종 생기긴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가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서 광고 영업을 했어. 혹은 내가 네이버에서 엔지니어였어. 근데 내가 메타의 엔지니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바로 다이렉트하게 해외로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 비자 때문에 그래요. 비자 내주려면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증 안 된 한국 사람을 갑자기 뽑기보다는 너 우리 회사에서 서울 오피스에서 한 3년 일했지? 너 충분히 검증됐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국내 기업에서 바로 해외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해외 진학을 통한 방법이 아닌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국내 기업 예를 들면 네이버에 갔다가 국내에 있는 해외 구글, 메타, 넷플릭스 엔지니어로 갔다가 해외로 가거나 혹은 국내 기업에서 해외로 MBA나 석사나 이런 거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스터 학위를 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전공들이 조금씩 다르시니까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체능 있으시고 공대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하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5가지 정도의 이 세트만 잘 졸업할 때까지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내가 내 핸드폰에 앱 다운로드받아서 깔아놓듯이 하다 보면 졸업하기 전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도 와요. 그리고 그 졸업하고 나서도 오는 기회가 27, 8에 올 수도 있고 38에 올 수도 있고 40에 올 수도 있어요. 보통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려놓고 사는 사람들 나는 영화하기 싫어하고 외국인 친구 안 만들면 귀찮아. 저 글로벌 라운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외국인 애들 많이 있죠. 외국인 친구들 많이 있죠. 나 해외 경험 나 엄마 아빠랑 하는 게 제일 좋아한다. 인턴도 그냥 국내 인턴에서 그냥 나는 국내 회사만 다닐래. 주재원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 기회 안 와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당장 2, 3년 안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제 책에 제 이메일 주셨으니까 저한테 AS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사이에는 기회가 한 번 또 와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또 망설이게 됩니다.
제가 이 노란색을 쓴 이유들이 뭐냐면 제 후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 노란색들이 친구들이 가장 후회하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에요.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 정도가 된 동료 혹은 후배들이 얘기할 때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안 가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서워서 안 가는 거. 이거는 진짜 내가 반짝이 못 박을 때까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30대 중반부터는 이 기회가 안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기회가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가끔씩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남들이 옆에서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면 힘들고 고생하고 뭐 야, 너 지금 뭐 취직 다 됐는데 굳이 옮겨야 돼.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최소한 오늘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가서 후회하는 게 안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는 한두 번 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옆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기회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겁먹지 마는데 특히나 해외에 나가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보지 않은 분, 혹은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대학교 3, 4학년 때 겁먹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잖아요. 저는 경영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제가 투자은행을 갈까 경영 컨설팅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소위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요즘 말로 투자은행을 약간 신포도 취급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인데 영어를 열심히 하거나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해외 경험에서 어떻게든 떠듬떠듬이라도 해봐야지라는 생각하기 귀찮아서 스스로 좀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낮추고 투자는 나는 맨날 술 먹어야 되고 힘들어. 나는 오히려 컨설팅이 더 좋다고 생각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스스로를 위한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였던 것 같고 막상 저는 해봤죠. 이제 투자회사 해외에서 애널리스트를 해봤고 해외에서 빅테크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뽑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전공 과목과 그 전공 과목을 잘 살린 내 직장에서의 첫 한 4, 5년 정도의 전문성 때문이지 이 뉴욕에 있는 거지의 영어만큼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영어 못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Hey, my English is not good. 근데 my local expertise is great.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쟤는 영어 못하는데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영어 못하는 척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2013년에 미국 첫 프로젝트를 갔는데 당연히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근데 우리만의 엣지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엣지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간 정해놓고 일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밤새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해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산출물과 아웃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낮 시간에는 다 들리는 척 great idea 이러면서 다 녹음했어요. 그러고 호텔 들어가가지고 6시부터 11시까지 또 듣고 하면서 한 1시, 2시까지 듣고 하면서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연구했더니 조금 이제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랑 아이디어랑 문제 해결이 좀 중요한 거예요. 경영학과니까 회계 들으시고 재무 들으시는데 영어를 잘해야 재무를 잘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경영 전략을 짜는데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전략을 만들고 좋은 회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 못 따라와요. 이 한국인들의 이 근면성실함과 한국 사람들의 똑똑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잖아요. 이거 못 따라오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해외 나가면 겁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만약에 내일 누가 갑자기 교수님 연락 와서 야 너 지금 해외에서 인턴할 기회 있는데 아니면 해외에서 연구원 할 기회 있는데 갈래? 그러면 지레 겁먹거든요. 오씨 나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 생각하세요. 저 양반도 가서 그때 당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녹음기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뭐 AI가 다 해주는 세상에 어차피 뭐가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안 돼 말고 이렇게 하라 좀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겁먹지 말고 잡으셔라 라는 게 제 메시지고요.